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존 윌리엄스는 1922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태어납니다. 젊은 시절에 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중국, 인도 등 주로 아시아 전선에서 복무했다고 하죠. 그 기간 동안 나중에 첫 소설이 될 오직 밤뿐인의 초고를 집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존 윌리엄스는 모교인 덴버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문학과 문예 창작을 가르치는 교수로 지냈습니다. 작가로서 그는 많은 작품을 남기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장편소설 스토너와 네 번째 장편소설인 아우구스투스만으로도 작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로는 전미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1965년에 발표된 존 윌리엄스의 작품 스토너는 2010년대 들어서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 작품인데요. 50년 가까운 시차를 넘어서 평단과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의 인생은 어찌 보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의 삶과 닮아있고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죠. 죽음조차도 요란하지 않고 평범했던 스토너이기에 그의 삶은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리뷰를 요청하셨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편소설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윌리엄 스토너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이디스란 여자와 결혼하고 그레이스란 딸을 낳죠. 스토너에게는 평생의 친구 핀치가 있습니다. 스토너와 이디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는데 스토너는 캐서린이란 여학생과 잠시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동료 교수인 로맥스와 학생인 찰스 워커가 등장하는데 두 사람 다 스토너에게는 악몽 같은 악연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는 미주리주 중부의 분빌이라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스토너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부모는 아들이 현대화된 농업기술을 배워오길 바라며 미주리대에 진학시키죠. 그는 친척인 푸트 집안에서 하숙을 하며 농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농업보다는 문학에 더 관심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미주리대의 영문학 교수인 아처 슬로는 스토너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그가 가야 할 길은 교육자의 길이라고 스토너를 각성시키죠. 그래서 스토너는 당초 계획과 달리 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식 때가 되어서야 겨우 부모님께 자신의 선택을 알리는데요. 부모는 충격을 받긴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스토너는 대학원 생활을 하며 메스터스와 핀치라는 절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의 청년들에게는 애국심에 자원 입대에 열풍이 붑니다. 메스터스와 핀치도 입대를 선택하고 스토너에게도 이를 권유하지만 그는 아처 슬론 교수의 조언에 따라 학교에 남을 것을 결심하죠. 얼마 후 메스터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스토너는 박사학위를 취득해 슬론 교수의 알선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핀치가 학교로 돌아오고 그는 내성적인 친구 스토너를 생각해 학장의 파티에 그를 데리고 가죠. 거기서 스토너는 이디스란 여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어디서 나왔는지 끌어오는 열정으로 이디스에게 구애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디스는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여자였고 스토너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할 것이란 예감에 사로잡히죠. 두 사람 사이에 그레이스란 딸이 태어나지만 육아는 오로지 스토너의 몫이었고 이디스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스토너의 은사인 슬론 교수가 사망하고 부학장이 된 핀치는 로맥스란 남자를 후임으로 초빙하죠. 로맥스는 등이 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스토너는 그와 친해지고자 하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낍니다. 스토너 역시 얼마 후 미주리대의 조교수가 되면서 가족은 이디스의 소망대로 학교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하죠. 어느 날 스토너의 부모가 연달아 사망하고 이어서 이디스의 아버지도 사망하는데 스토너는 아내가 없는 사이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디스가 오래 자리를 비운 사이 스토너와 그레이스는 무척 친밀해졌는데 돌아온 이디스는 더욱 제멋대로로 변했고 부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찰스 워커라는 학생이 스토너의 세미나 수업을 듣고 싶다며 로맥스의 소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찰스 워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불성실할 뿐더러 수업 분위기마저 흐리는 학생이었고 때문에 스토너는 그에게 F학점을 부여하는데 찰스는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맙니다. 얼마 후 찰스의 구술시험이 열리고
지도교수인 로맥스와 스토너 등이 심사교수가 되는데 찰스는 스토너의 기초적인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죠. 때문에 스토너는 그에게 불합격을 주지만 로맥스는 자신과 비슷하게 장애를 가진 찰스에게 과몰입해 스토너가 그를 무시한다며 역시 앙심을 품죠. 학과장이 된 로맥스는 스토너에게 초임 교수가 맡는 강의를 맡기고 시간표를 엉망으로 짜는 등 행정적인 보복을 해오고 두 사람 사이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한편 40대 초반이 된 스토너는 자기 세미나 수업 수강생이었던 캐서린이란 여제자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몰래 매일같이 만났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미래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이디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하죠. 게다가 스토너와 캐서린의 사이가 학내에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서 스토너는 곤경에 처하는데 앙숙인 로맥스가 이를 악용하려 합니다. 결국 캐서린은 스토너와 헤어져 미주리대를 떠나고 스토너는 이 일 이후에 급속히 늙어가죠. 그런가 하면 스토너의 가정생활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고 이디스의 농간으로 그레이스는 아버지와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대학생이 된 그레이스는 10대 시절 자신을 끔찍히도 억눌렀던 어머니를 떠나고 싶어 일부러 임신을 하고 서둘러 결혼을 하죠.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홀로 된 그레이스는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서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년이 다가온 스토너는 퇴임 대신 더 교단에 서고 싶어 학장이 된 친구 핀치에게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암이 발견되면서 스토너는 결국 퇴임을 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스토너가 전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스토너 역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타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현실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사건들을 겪어온 스토너이기에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이 이 작품이 발표되고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윌리엄 스토너는 인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이디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보여주는 스토너의 모습이 이를 잘 나타내는데 그는 신혼 초에 이미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의 이 예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스토너와 이디스의 부부 생활은 평생 개선되지 않았고 남이나 마찬가지로 냉랭한 사이로 남아있게 되죠. 게다가 이디스는 스토너와 딸 그레이스의 부녀 관계에 회방을 놓고 육아에도 소홀해 스토너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평생을 이를 묵묵히 참고 견디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답답하게 보이는 그의 인생관이지만 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 중 피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스토너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다지 동떨어졌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 스토너를 끝까지 괴롭힌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로맥스 교수입니다. 그가 스토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스토너가 은퇴할 때가 되어 정년을 연장하려 할 때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죠. 두 사람이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로맥스가 추천한 찰스 워커라는 학생을 스토너가 구술시험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다 수업 태도도 불량한 찰스를 탈락시킨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를 대하는 로맥스의 태도는 너무나 이상했는데 마치 스토너를 부모를 살해한 원수라도 대하듯 과민 반응을 보이며 적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로맥스의 입을 통해서 그의 이상한 태도의 원인이 드러나게 되죠. 신체적으로 아주 불행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학생에게 연민을 느꼈을 걸세. 찰스 워커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고 로맥스는 등이 굽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맥스는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인 찰스에게 이입했고 스토너가 찰스를 탈락시킨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동병상련에 찰스에게 몰입한 로맥스는 그가 학업을 이어가기에 충분한 자질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찰스를 끝내 학교에 남게 만드는 것에 집착합니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권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맥스의 과민 반응을 시사하는 것은 왜곡된 공감이 특정 사안의 본질을 흐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 인생이란 겁니다. 윌리엄 스토너에게는 평생을 같이 한 충실한 친구인 핀치가 있었는데 그는 스토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것은 대학 시절부터였고 사실 그들에게는 메스터스라는 또 하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토너와 핀치 그리고 메스터스는 인생과 철학에 대해 논하는 친밀한 사이였는데 불행히도 메스터스가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둘만 남죠. 그런데 메스터스가 죽고 나서 남은 스토너와 핀치는 둘도 없는 친구로 더욱 단단히 맺어지고 도리어 메스터스의 죽음은 둘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그 반항적인 청년의 유령은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 자신도 결코 깨닫지 못할 만큼 깊은 우정으로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죽은 메스터스를 기리면서 젊은 시절의 추억에 젖어들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너는 전쟁으로 인해 친구를 하나 잃었지만 또 달리 보면 전쟁으로 인해 평생의 친구를 얻은 셈이죠. 사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일 텐데요. 이 작품 속에서 스토너만 보더라도 이디스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뤘으나 학업에 집중해서 미주리 대의 교수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캐서린과의 불륜으로 연애를 하는 감정을 느꼈을지 몰라도 그 때문에 직장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얻기만 할 수도 없고 잃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스토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얻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잃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스토너 줍줍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토너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 독자에게 주는 울림이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